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쨍하고 해가 떴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지난주에 우리 증시 이 국면이 벗어나고 나니까 정말 언제 흐렸냐는 듯이 양시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일광욕 하시듯이 시장에 비춰지고 있는 이 햇살을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후장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증시타파입니다. 네,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장 모습 벌써 3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날 오를 때는 맞아? 라고 의심을 했고 둘째 날 오를 때는 들어가 볼까? 고민하셨고 셋째 날 오르니까 확신을 뭔가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수급 상황을 보면은 개인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 분위기가 점차 온기가 감도는 흐름, 우리 증시뿐만 아니고요. 어제 중국 쪽에서는 뭐 기준금리나 지준율 인하 동시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밀려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좋았죠. 그리고 또 간밤에 마감했던 미 증시도 주요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올랐고 이런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 5거래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월요일쯤부터 좀 하락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1800선대에서 우리가 헤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반등하면서 시장이 서서히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죠. 현재 탄력도 코스닥 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한 2% 정도 오르면서 현재 680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니까 이 반등을 이용해서 팔아야 될지 혹은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추가 상승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한 차례 큰 급락을 맞았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소심해지는 국면이기도 하죠. 함께 고민 해결해 보시죠. 오늘도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신청 방법입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로 토마토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도 해드려요.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어 드립니다. 2128-3388번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화 저희가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으로 좀 신청하시기 힘드신 분들은요.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아자제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에서 방송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게시판으로도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진단 신청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형님 함께합니다. 종목 진단은 메리츠존금증권 이재유 차장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김효학 대리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증시타파를 또 꽉 차게 꾸려주실 거예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 양시장 모두 다 1%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친 이슈, 바로 간밤에 나왔죠. 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의 입에서 시장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일단은 미 증시가 앞서서 크게 급락했기 때문에 뭔가 반등은 해야 되는데 빌미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뉴욕의 연은 총재가 그 빌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 물론 질문이 나왔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금리 인상 시기 지연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이 여러 가지로 좀 글로벌 증시가 출렁일 뿐만 아니라 이제 9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시점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은 총재의 이런 발언, 시장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기분 좋게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증시가 한 곱이 넘겨서
안정화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하지만 오늘 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간밤에 내구재 주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지표들, 숫자가 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 보면 또 금리 인상 9월에 예정대로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좀 어떠신가요? 고비를 넘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것은 일시적인 반등의 힌트만 됐던 걸까요?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생각해 보시는 동안에 저희가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5395번님께서 한화케미칼 올려주셨어요. 21,5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15%입니다. 하나케미컬 현재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볼까요? 이 종목이 2만 원 이탈을 했었네요. 지금 18,000원 근처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2% 정도의 반등 나옵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앞서 보신 이 일봉은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과연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재우 차장님 의견 주시죠.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연속 상승과 이제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2만 원대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높아요. 전반적으로 동사는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통 쪽이 이제 성장 동력, 성장 기대를 가지고 있는 쪽, 그런 쪽 분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이 일단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이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에틸렌계 쪽에 이제 실적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이 에틸렌계 쪽의 실적이 약간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LLPD 쪽이 이제 1,323달러에서 1,165달러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 좀 감익 대신에 이제 유통 쪽은 조금 이제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좀 주춤했던 유통 쪽 실적은 좀 올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사업부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보합 수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단기 한 2, 3개월 내에 적정한 가격 위치는 한 2만 원 권역 정도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단기로는 2만 원 권역 정도가 약간 이제 매도라든가 비중 조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현재 추가 반등을 더 기다리시고 한 2만 원대 올라서면은 약간의 비중 조절 끝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태양광 쪽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유통 쪽의 어떤 실적 개선 추이를 봐가면서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2만 원 초반에서 한번 절반 정도 끊어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태양광 쪽과 유통 쪽의 실적이 다시 회복돼서 견조하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나머지 절반은 중기 목표가 한 24,000원 정도까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좀 크게 이제 추세를 돌렸다라는 확신을 갖기보다는 아직 변동성 장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여전히 좀 짧게 잡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한화케미칼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좀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쇼박스 올려주셨네요. 8501번님께서 쇼박스를 8,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20% 이야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극장가의 한국 영화 돌풍이 엄청나죠. 이 쇼박스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도 좀 보면은요. 7월 말에 흐름이 좋다가 서서히 밀려났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 현재 1%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7,7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신 가격은 약간은 좀 밑돌고 있는데 서서히 좀 이런 낙폭 그리고 손실폭을 축소하면서 수익 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재우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8,000원 정도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좀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폭락이 좀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됐고 동사에 최근에 상영한 영화 암살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흥행을 보였고요. 또 하반기에는 또 이제 신작 기대를 가지고 있는 영화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인가요? 네, 사도란 영화도 대기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 또한 언제든지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영화, 미디어, 방송 이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손실권역이라 하더라도 일단 복구를 기다리시고 8,000원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보다는 좀 더 수익권역을 위해서 추가적인 보유를 한번 기다리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000원 넘어선 다음에 안착하는 과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8,000원 전후 지지를 완성한다라면은 차후에는 뭐 9,000원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뭐 싶고 따라서 이제 1차 목표가 한 9,000원 정도 보시기 바라겠고요. 9,000원 때도 이제 거래까지 실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10,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쇼박스 그리고 한화케미칼이었고요. 게시판에 지금 보니까 별아별아님께서 출석합니다. 인사 남겨주셨네요. 무초님은 종목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수님께서는 종목도 진단 신청해주셨고 뜬단가님께서도 어제 글 올려주신 거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칠봉이님께서도 시장 분위기 이제 좀 살만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지만 이 살만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팔만한 기회를 줬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반등 시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진단해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오늘은 또 어떤 밥상을 차려놓고 고민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 좋죠? 예, 장중 저점이 한 1800선 찍고 이제 오늘 지수 플러스는 한 이틀 만인데 네. 사실 그렇게 보면 한 100포인트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제 정도까지는 낙폭과 대조 정도에서의 반등이 좀 빨라졌다고 좀 볼 수 있겠고 화장품주 상승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역시 뭐 시장이 조금 이제 정상화되고 나니까 뭔가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내지는 뭐 성장 쪽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중국이 한 1% 오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가만히 보시면 그 이틀간 급락할 때 금융업종은 거의 내린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은행업종이라든가. 근데 나머지 이제 뭐 부동산 아니면 관공업 뭐 아니면 조선, 기계, 중장비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중국도 오늘 지수는 한 1%밖에 안 오르는데 업종으로 보니까 금융은 한 1% 빠지고 나머지 이제 말씀드렸던 급락했던 업종은 한 7에서 한 10%씩 이렇게 네. 급등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양대 시장 모두 역시 그 상승할 때는 하락이 제일 많았던 업종군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또 가격을 좀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 쪽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쪽 눈치도 봐야 되는데 아마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1% 오르는 거 중국 증시 네. 확인하고 오셨죠? 지금 장중에 상승폭이 빠르게 줍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오전장 마감 한 1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중국 증시가 상승폭이 반납됩니다. 하락전환 임박이고요. 현재는 0.25% 상승 2,934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로 현재 좀 많이 밀려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탄력이 축소되고 있어요. 아마 홍대 아우디님도 이런 부분을 보신 것 같아요. 저희 게시판에 보니까 3일째 반등 중이긴 한데 오후에는 매기가 좀 약해질 것 같다고 또 의견을 주셨고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운영님, 네. 오늘 간밤에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호재로 인식하는 멘트가 나왔잖아요. 바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총재의 네.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이었는데 시장의 해석이 다소 좀 분분합니다. 너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도 있고 좋은 거 좋게 받아들이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게 식사 시간인데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잠깐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기 암에 걸렸다. 뭐 2기라면은 치료도 요즘은 가능하잖아요. 치료도 될 수 있고 뭐 좀 늦게 뭐 발견했다라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 이것이 치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안 될 것이냐의 어떤 가름길에서 시기 자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 인상 시기를 뭐 10월이냐 9월은 아닌 것 같다. 10월이나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면 지금 당장이야 9월에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밀리나? 그러면은 뭔가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상승에 대한 어떤 포기 결정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다시 뭐 1950을 넘고 뭐 2000을 가게 되면 시기적으로 어떤 뭐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에 12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장의 어떤 추세가 크게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그냥 9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발언 자체도 인상을 하고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 경기 상황 아니면 뭐 미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멘트가 나오게 되면 당장은 굉장히 아프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상당 기간 동안 어떤 걸림돌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9월에 금리 인상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뒤로 밀림으로 인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진다라면은 이것은 분명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한계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아마 게시판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아까 잠깐 저도 봤는데 뭐 팔기 위한 상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누가 봐도 1950선 내면은 고마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2, 3일간 저점 대비 한 100% 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내일 뭐 당장 어떤 시장이 크게 하락세를 보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굉장히 긴 양봉이 형성됐을 겁니다. 네. 내주 시장에서도 과연 연속적으로 양봉이 주간 단위로 쭉 올라갈 거냐 그렇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내주는 약간 뭐 얕으면 얕을 수 있고 높으면 높을 수 있는 약간 하락 변동성이 좀 초반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시장을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이 좀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급락은 아니지만은 지금 확실히 추세를 V자로 만들면서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지금 정종현 운영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그럼 전반적으로 좀 슬림화 혹은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상승을 통해서 뭐 100% 현금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오늘 뭐 한 1910에서 끝나고 내일 뭐 한 1930 가고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떻게 좀 우호적인 분위기라서 조금씩 더 올랐다. 네. 그렇게 해서 치더라도 상승하는 구간 쪽에서 추가 상승에 배팅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리셨다라면은 이번 상승을 통해서 일부 조금 그 손실을 좀 축소하는 수준 그리고 정말 매수를 잘 잡아서 낮은 가격대에 사가지고 뭐 어제 오늘 해서 한 뭐 5% 10%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다 이것도 일정 부분 어떤 그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뭐 제가 볼 때 한 뭐 맥시멈으로 봐도 한 20-30% 정도권역의 현금 정도를 유지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땐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팔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뭔가 망설이게 되고요. 그렇다고 들고 가자니 한 차례 출렁거림 더 나올 것 같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현금을 만들어 놓고 보자라는 것이 정종현 운영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중국 증시 좀 저점 부근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고요. 움직임 나오는 대로 또 빠르게 변화 상황이 좀 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시금 상승폭을 좀 늘립니다. 0.83% 상위 종합지수 오르고 있는데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아별아님께서 오늘은 좀 맛있는 밥상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 들고 계세요? 뭡니까, 한나테크이 나와요. 네, 시청자님 지금 네. 수화기를 조금 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아, 예. 네. 한나테크이 나고요. 네, 한나테크이 30%. 네, LG 생명과학 7만원 20%. 네, 서부 D&D 24,000원 20%. 네. 크레브 6만원에 30%. 거기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지금 보니까 100% 주식 들고 계시고요.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이름을 못 보고 있는데 언제 네. 그 일이 되는지 아니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절도 의향이 있으시고 또 수익 나면은 꾸준히 들고 가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릴게요.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확실히 좀 수익 내시기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밥상도 그다지 아직까지는 좀 먹을 게 없습니다. 조금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지 혹은 아예 밥상을 좀 새로 차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운영형님 좀 네. 어떠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이날 이제 저녁에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네. 공개 방송이 제가 제목을 뭐로 달았냐면은 한국 증시는 박앤세일 중이다라고 하는 제가 그 제목으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즉 사실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시 지수대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0선대 약간 하향 이탈한 그런 수준이었고 네. 그 이후에 더 많이 빠졌죠. 근데 물론 그 빠지는 구간에서 더 공포심을 갖고 손절할 게 아니라 여유가 되면 더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잡아가고 하다못해 팔지라도 말아야 낮은 가격대 안 팔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뭐 일종의 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분께서도 제가 가격을 보고 있으니까 뭐 제가 아마 그 전화 연결했으면 아마 그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제가 볼 땐 가격이 다 지금 그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네. 금방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 때 글쎄 제가 뭐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던 거 확 다 뭐 손절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현금화 하시든지 하신 다음에 새롭게 구성이 된 것 같아서 금방 구성된 따끈한 밥상이라고 한 줄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한 줄 평을 받았습니다. 막 차려졌다고요. 먼저 크레딧부터 보겠습니다. 이 네. 종목은 약간 손실 보고 있는데요.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크레주가 지금 비중이 30%를 네. 담으셨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비중을 담아갈 수 있을 만큼 물론 꼭 대형주라고 많이 담고 뭐 중소형주라고 조금 담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크레주가 지금 사실 모멘텀이 그렇게 아주 큰 상황은 되진 않거든요. 근데 또 한번 움직일 때 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한번 또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뭐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양상패도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와 네. 이 별로 좋지 못한 부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참 이제 그 좋을 때는 삼성그룹이 그 이제 뭐 지주사 전환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크레드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 크레드의 대주주의 한 축이 삼성 SDS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뭐 삼성 SDS가 뭐 합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뭐 크레드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제일모직이 거기에 꼽혀가지고 제일모직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레디는 삼성 계열사 내부적으로 이제 그룹의 어떤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요즘은 뭐 그 이외에 다른 그룹에도 교육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해당 기업의 실적이 뭐 평가로는 이제 크레디를 많이 평가하는 어떤 리포트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교육주 중에서 성장성이 앞으로 제일 높게 형성이 될 거다. 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나타났던 실적을 보니까 뭐 그냥 그래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해하고 지금 시가총액도 한 3, 4천억대 한 PER로 보면 한 30배 정도 적자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가 또 전통적으로 PER 자체가 좀 높아요. 제약주보다는 조금 낮은데 보통 제조업체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되는 예를 들어서 한 30배 내외 높게 가면은 뭐 교육주가 한참 또 각광을 받을 때는 한 40배 수준까지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을 제가 볼 땐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주가 수준이 지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약간 외적인 변수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내부의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변수들이 해당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지금도 뭐 제일모직 오늘 급등하고 이런 거로 봤을 땐 크레드도 지금 양봉이 나오잖아요. 다른 교육주가 또 많이 오르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예상 외의 상승세도 분명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주라고 해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뭐 대교도 한 차례 시세를 좀 냈었고요. 근데 교육 가운데서도 뭐 중고등학생 쪽도 네네네. 있고 그다음에 삼성출판사는 뭐 아이들 교육용 이 크레주는 어떤 교육인가요?
삼성그룹 내부적인 어떤 그 그룹 내에서도 교육 사업을 많이 그 그룹 내부의 직장인들 교육이 있잖아요. 대상인가요? 그런 걸 좀 많이 네. 하고 요즘은 이제 다른 이제 대형 그룹사 쪽에 약간 뭐 위탁성의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룹 내부에서도 또 그 사실 참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영어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쵸. 또 다른 어학 시험 같은 것도 대부분 이제 크레드가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진 시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업체였는데 크레듀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3일째 네. 5% 나란히 좀 오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수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떻게 일단 보세요? 매수가 대비했을 때 수익 네. 가능성은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약간 6만 원권에 매수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뭐 한계점은 제가 볼 땐 노출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의 움직임처럼 어떤 삼성그룹 내의 어떤 구조조정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분석이 나오게 된다면은 의외의 상승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선 당연히 보유하시는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최근 시장의 고가 수준에 임박하는 약간 7만 원권역을 적정 주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약간 5만 원권역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커다란 박스권 안쪽에서의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서부 T&D입니다. 이 종목을 딱 보니까 15,000원에서 3만 원 올랐다가 딱 100% 갔다가 절반 밀리고 지금 현재 주가 국면이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24,000원에 사셨어요. 이 종목 역시 아주 약간의 손실을 좀 보고 있거든요. 어디에 놔볼까요? 이 종목도 참 오늘 근데 보유하신 종목 보니까 물론 나머지 두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좀 멀쩡하기도 한데 네. 서부 T&D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 실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서 이쪽도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본다라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크게 성장한다라면 탕수육에도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얘기해 주셨는데 용산 그거 맞죠? 네, 뭐 사실상 그 예전에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이잖아요. 그 목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 회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뭐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그 터미널 자체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터미널만 보고 있으면은 이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야?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통적으로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고 최근 수년 전에는 부동산 사업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장부상에 가지고 있는 현재 뭐 부동산 가치, 즉 장부가죠. 장부가만 해도 뭐 5천억대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그 자산 가치가 우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알게 모르게 모르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현대 그 아이파크하고 신라호텔이 이 낙점을 받은 용산 그 면세점에 대한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이제 공사가 완공되는 그 용산 지역의 호텔을 지금 이제 한참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객실 숫자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제일 크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 자체는 약간 2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현재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이 기업이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약간 7천억 정도인데 용산에 완공될 수 있는 호텔에 대한 가치만 거의 2조 원이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3배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 당장 뭐 한 달 안에 된다 아니면 뭐 1년 안에 된다 이렇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차후에 이제 용산 지역에 면세점이 들어섰을 때 어떤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가 흐름하고요. 네. 또 가격 전략까지 함께 주시죠. 일단 뭐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시내 면세점 사업 관련된 종목군이 워낙에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도 좀 안 좋았던 만큼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좀 보유하시는 분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나는 단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사업 가치를 믿고 차후에 용산 지역의 호텔까지 들어서는 걸 보고 나서 뭐
가치가 좀 더 증가를 하면 매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드리는 뭐 단기 목표 주가인 3만 원권역을 충분히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낙폭이 워낙에 많았던 만큼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가격 회복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손절매 가격은 아래쪽 2만 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T&D였습니다. 이어서 한화테크윈 넘어가 보죠. 이 종목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가 근처에서 구성이 좀 돼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룹이 바뀌었으니까 사명도 바뀌었는데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뭐 태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오늘 피자에다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화테크윈 지금 사명 이슈 외에 사업적인 이슈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하나그룹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석유화학도 있고 이 방산 산업이 주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총알과 화약은 얘네 이쪽이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전에 이제 삼성테크인이 하고 있었던 뭐 중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방산업체, 물론 그 이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그룹과의 어떤 시너지가 맞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명도 변경되기도 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그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뭐 아쉽다기보단 2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나왔죠. 한 79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나온 이유는 그 사명이 바뀌면서 사원들에게 위로금 쪽으로 한 800억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인 적자가 난 건데 뭐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또 항공기 내지는 뭐 우주선 이런 쪽에 대한 부품사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아스트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해당 업체도 항공기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의 구조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향후에도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한화테크인 저는 이 종목 오늘 개장할 때부터 좀 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게 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예, 국내 저도, 예. 이 경제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개별 서비스의 인하라든지 이런 내용 발표하면서 여기 내용 가운데서 국방 예산 증액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DMZ 쪽에서의 이런 군사 력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내용. 따라서 네. 오늘 방위 산업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웬만한 종목 다 오르는데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다른 방위 사업주가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오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방산 산업 쪽에 대한 어떤 뭐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분기 중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연말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제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재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냥 뭐 그 정도 립 서비스 가지고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최근에 이제 떨어진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시점 해가지고 충분히 뭐 약간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저점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게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최근 시장에서 고가였던 약 한 4만 원권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9,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유, 하나테크인 저점에서 잘 사셨네요.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LG생명과학 짚어볼게요.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제약업종군들이 사실 뭐 7월달 이후에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쵸.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뭐 그나마 한미 쪽 계열사나 해가지고 몇 개만 좀 살아난 것 같은데 LG생명과학도 뭐 충분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자장면. 네.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종목이 손실이 좀 가장 크거든요. 어떤 내용들 있을까요? 일단 제약업종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제약업종은 금리 인상이 9월이 되면 소위 얘기해서 꽉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움직임이 이제 약간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미국 쪽 금리 인상하고 제약바이오 어떤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일단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환율 시장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상반기 중에 지수가 박스권 내지는 정체 국면을 맞이했을 때 고성장, 중국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화장품 얘네가 뭐 지수와 상관없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금리가
조기에 인상되지 않고 뭐 12월로 이연이 된다. 이렇다면은 결국엔 모멘텀이 없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고 PER 관련주가 뭐 상반기만큼은 안 되겠지만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9월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약간 소외를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더 간다라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좀 더 뒤에 가서 인상이 돼야 고퍼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LG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코스닥에 있는 대원제약이었나요? 몇몇 종목군들만이 시장에서 현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한 2분기 실적이 나왔다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명과학도 보통의 제약주들은 기술에 대한 수출료라든가 이렇게 좀 과외돈을 많이 이제 버는데, LG생명과학이 이번에 2분기에 이 수출료 없이도 흑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주보다 덜 빠졌죠, 이 종목이. 그래서 오히려 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 자체는 당연히 높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외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약품이라든가 이것만 가지고서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서서히 좀 흘러내립니다. 아무래도 8월 초쯤에 이때쯤에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투자에는 보유 의견 드릴 겁니다.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당장 9월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미국에서는 38% 정도밖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의외로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상을 빠르게 한다라면은 사실 이렇게 PER이 높은 쪽은 조금 줄이시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것을 제외하고 근본적으로만은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권, 손절매 가격은 5만 4천 원권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네 종목 모두 다 일단은 그대로 밥상의 그림은 유지를 하면서 또 시세에 따라 가격 전략을 조금은 다르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받아본 밥상 가운데서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었던 그런 밥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맛있게 요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예를 들어 내일도 좀 오르고 월요일도 다음 주 초반도 조금씩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르는 쪽에 그 계속적으로 베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만큼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내일이나 아니면 내주 시장 주 초반까지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가져가시는 거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굳이 다른 종목군들을 편입한다라면은 글쎄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조금 피하고 싶다라면은 오히려 대형 수출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포트폴리오 밥상을 저희가 맛있게 차려봤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료를 시기적절하게 또 따끈따끈하게 밥을 차려주시고 국을 만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요리를 할지 가격 전략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담겨있는 종목 크레듀였죠. 이 종목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5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서부 T&D도 마찬가지로 보유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절 라인 2만 원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한화 테크윈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거의 손실이 아니세요. 현재가 근처에서 좀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4만 원, 직전 고점 부근이죠. 4만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2만 9천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LG생명과학 담고 계신데요. 보유 의견의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 5만 4천 원 제시됐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수정 전략 나가고 있는데요. 지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 급등 이후에 하방으로 약간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에 따라서 일부 현금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이런 출렁거림을 피해가고 싶으시다면은 이 방어책으로 대형 수출주 편입을 권해주셨네요. 네.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오늘 포트폴리오 딱 보니까 지난주에 또 시장이 많이 빠질 때 기회로 삼으시고 또 저점에서 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신청해주신 포트폴리오 저희 진단 신청 시청자분께서도 꼭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올려주고 나서 지금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도와드릴게요. 성공투자님이 위메이드 갖고 계시나 봐요. 위메이드. 저도 사실 요즘에 이 게임 트래피커 관련해서 매일 매출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열혈전기가 중국 쪽에 매출 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위메이드하고 액토즈 소프트 흐름이 별로 안 좋던데 51,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유진투자증권 가볼게요. 김용학 대리님 의견 주시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열혈전기 사전 예약자가 450만 명 돌파를 하면서 7월달, 8월달 초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시장의 코스닥의 하락과 함께 좀 게임주들 전체 조정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좀 수급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48,000원이 올해 지지선으로 좀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하고 좀 반등 나타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 점은 최근에 좀 대차 잔고가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대차 잔고가 상당히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48,000원 부분만 지지를 한다고 하면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기관에서 좀 나아진다라는 좀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 6만 원, 6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외국인이나 기관 좀 어느 하나라도 좀 폭발적인 좀 수급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반등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수급적인 이슈를 좀 눈여겨보셔야겠군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좀 매기가 살아나 주기만 한다면 6만 원까지도 가능할 텐데 말이죠. 이 부분 좀 체크 포인트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KG 모빌리언스, 또 핀테크 관련주들이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좀 매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 이 종목을 올려주신 분 무초님께서 21,000원에요. 30% 사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21,000원이면은 거의 이 2만 원대 부근에서 횡보할 때 사신 것 같고 지난주 좀 빠졌습니다. 현재는 16,000원 부근에 놓여 있는데요. 손실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김용학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결제 시장에서 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결제 한도가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이후 휴대폰 결제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 좀 추가적으로 더 하반기에는 늘어나지 않을까 좀 예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수급적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 조정 시에 지금 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13,000원대를 지점으로 해서 좀 반등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인데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일부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반등이 나타나는 국면이 좀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라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라고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KG 모빌리언스 짚어봤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니만큼 또 음식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오늘의 이 게시판 키워드는 MSG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저희 별아별아님께서 맛있게 요리하려면 MSG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나도나님께서는 MSG 몸에 안 좋다고 또 이런 이야기들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외 쪽에서는 MSG를 또 아무런 또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도 게시판에 좀 올려주고 계신데
적당하게 먹을 때는 또 입맛도 돋우고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또 천연 재료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니까요. 오늘 점심 또 맛있게 드시면서 남은 즉시타파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즐길 거리 준비했습니다. 심심타파 넘어가 보죠. 저희가 앞서서 쇼박스 진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CJ ENM 이런 영화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던데요. 저도 요즘에 극장가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한국 영화의 돌풍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 극장을 굳이 가보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요즘 열풍이 대단하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날씨도 좋고요. 나들이 가셔도 좋지만 또 영화관, 극장 나들이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래서요,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스오피스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좀 랭킹이 나와 있는데요. 1, 2, 3위가 모두 국내 영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1위가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2위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죠. 뷰티 인사이드, 그리고 3위 암살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 개 영화를 다 봤어요. 확실히 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맞다. 세 개가 아니고요. 베테랑을 제가 못 봤네요. 지금 베테랑은 못 보고 뷰티 인사이드랑 암살 이렇게 두 개의 영화를 봤는데, 지금 이 영화와 관련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베테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어떻게 좀 접하게 됐냐면은 어제 기사 보니까 1000만 관객 돌파 눈앞에 뭐 이렇게 기사가 어제부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티켓 파워가 폭발하면서 10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를 모았는데 뒷심이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좀 박스오피스 1위인데요. 누적 관객 수가 현재 960만 명에 육박합니다. 한 50만 명만 더 들어오면은 이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베테랑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와 다르게 이 등급이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객 몰이를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극복했다라는 데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하루 매출이 12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평일 하루에 15에서 16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베테랑 같은 경우는 8월 5일에 개봉을 했는데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나가면서 빠른 또 관객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의 수혜주 한번 볼까요?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았고요. 이 제작 같은 경우는 류승환 감독의 아내분이 대표로 있는 외유내강이라는 업체가 제작을 맡았습니다. CJ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이 영화 쪽으로도 쏠쏠한 수익을 올리면서 실적에 대해서도 현재 청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영화 넘어갑니다. 뷰티 인사이드. 2030 여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또 베테랑이나 암살 이런 액션이 좀 나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타지 로맨스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배급이 NEW,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가 배급을 맡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예요. 8월 20일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도 현재 굉장한 티켓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암살입니다. 암살은 기록이 나왔네요. 지금 역대 한국 영화 탑 8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태극기 휘날리고를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거둔 건데요.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가 12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화 보실지 결정하셨나요? 이제 오는 주말에도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관, 극장 나들이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지금 영화 얘기 나오니까 다들 극장 가시기 약간 귀찮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미난 볼거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추석날 공중파에서 틀어주겠죠 라고 미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루트를 통해서도 영화 볼 기회가 많으셔서 그런지 이런저런 노하우들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종목들도 지금 있어서요, 살펴봐 드릴게요. 전령님께서 올려주신 SM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37,000원에 이 종목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인데 수익 보고 계세요. 오늘 진단한 종목 가운데 수익 보고 있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한 20% 넘게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학 대리님? SM 같은 경우 최근 조정 장세 속에서도 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상당히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이전에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실적 쇼크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가에 좀 미쳤었는데, 이번 2분기는 후실적 발표하면서 중국 쪽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좋은 내용들로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쌓여있던 대차 잔고가 좀 급감하면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면서 현재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추세는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좀 길게 좀 잡으신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한 55,000원, 2차적으로는 한 7만 원까지 목표가를 일단은 잡으시고요. 4만 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목표가까지는 좀 상승 추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SM이었습니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올려주신 종목 가운데서요, 지금 위닉스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짱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14,500원에 비중 30%. 이 종목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손실이 크네요. 거의 한 15,000원 가까이에서 사셨으니까 언젠가요? 한 7월, 6월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차 좀 매수한 가격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김용학 대리님 진단해 주시죠. 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제스키 시장을 이렇게 좀 일으키면서 작년부터 해서 좀 상당히 매출의 성장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제스키 분야에서도 LG나 이쪽 삼성, 이쪽 큰 회사들이 이렇게 같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올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한 2만 원, 2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1만 원 아래때까지 주가도 현재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를 좀 다시 반등을 일으킬 만한 재료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 쪽에서 공기청정기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던가, 이런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좀 생겨야지 주가가 좀 급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재료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좀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1만 원대의 주가 돌파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1만 원대가 좀 중요한 지지선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조정장 속에서 1만 원대를 깨면서 이제 7,8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어쨌든 좀 반등 국면에서 1만 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고 13,000원 정도까지 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일부 좀 손실이지만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위닉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유안타증권 울산지점의 김용학 대리와 함께 마지막 종목까지 진단을 끝마쳤습니다. 현재 양시장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서도 뷰티 인사이드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꼭 보세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마음껏 즐기시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내일 만나요.